해설. 현재 영국의 세대 계급술에 관하여 영국의 세대급은 대략 5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버블 세대, 나는 던카이 세대처럼 영국에도 세대의 구분이 있다. 이 구분법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현 시점의 영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대 구분을 소개하겠다. 대략 5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영국뿐 아니라 미국도 같은 구분법을 사용한다. 전통주의자 세대, 1900에서 45년에 태어난 사람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경험한 세대다. 이들은 권위와 권력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저축을 장려하며 근면하게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다. 베이비 부모 세대, 1946년에서 64년에 태어난 사람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를 베이비 붐이라고 하며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붐이라고 칭한다. 40년에서 64년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부모 세대와 달리 베이비 부모의 대부분은 1970년대의 체제에 대한 반항, 록이나 히피 문화, 정치운동 등 저항 문화에 봄을 던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들은 여피가 되어서 돈을 벌어들인다. 이 세대의 단점은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물질지상주의적인 부분이라고들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열심히 있고 혁신적이라고도 한다. X세대, 1960년대 초, 후반, 중반 이런 가설이 있다. X세대. X세대. 밀리언즈 스노블레이크 세대. 현재 영국에서 정치나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면 항상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밀리니얼 세대다. 이들은 198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들이다. 밀리니얼 세대. 1981년부터 2000년대까지 세대라. 밀레니얼 세대, 스노블레이크 세대. 다시. 전통주의자 세대가 45년까지고 베이비 부모가 46년에서 64년이고 X세대, MTV 세대가 1960년대 혹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MTV 시대고, 그래서 밀레니얼 시대 세대라는 것은 Y세대, 밀레니얼 세대 81년부터 2000년대 이 세대는 앞선 세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테크놀로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박한 세대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테러가 일어난 시대에 성장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좀 더 어린 쪽은 저성장 시대에 취직을 하게 되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당연히 가능했던 자기 집을 사는 일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기도 하다.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로 대학을 나와도 얼마 넘어는 무급 인턴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로아워 계약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정치적인 올바름에 민감하고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증가한 세대이기도 해서 거치고 드센 연장자들에게 눈송이처럼 부서지고 쉽게 상처받는 세대라는 야유를 받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스노블레이크 세대라고도 불린다. 이 세대의 유명 인사로는 배우 엠마 왓슨, 가수 에드 시런, 저스틴 비버 등이 있다. Z세대,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 초에 이후에 다시 말해서 21세기에 태어난 이들은 Z세대라고 부른다. Z세대는 첫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자라난 사람들이다. 미국 9.11 테러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테러와 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대를 모르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았으니 Z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랐다. 그러다 보니 돈 문제에 관심이 많고 금전 감각이 있다는 설도 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 혹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세대이므로 현 시점에서 그들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 세대가 윗세대보다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비롯해서 세상을 바꾸자는 의식이 강하다고들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영국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구분법이 주류로 보이는데 당연하게도 베이비 부모 세대에도 스노플레이크처럼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있으며 X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정적이거나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사람들의 성격과 개성을 세대로 나누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야기 소재로서 재미있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성장 환경이랄까, 다시 말해서 냉전 시기였다. 분쟁이 많은 시대였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었다.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랐다 등의 여세에 의해서 보고 듣고 만진 매체의 형태와 민감한 시기에 접한 정보의 질이 다르다면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특정 세대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단정하지 못할 것이다. 영국 특유의 세대. 앞에서 본 것처럼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대의 구분은 미국과 완전히 같다. 하지만 영국에는 특유 세대도 있다. 그 몇몇 예를 이제부터 소개해 오겠다. 영국판 여피. 여피는 미국에도 있지만 영국판 여피는 미묘하게 정의가 다르다. 여피는 슬런 레이저스 X 세대 중에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위 문화. 그런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한정적인 지역, 변변화가 등등등등. 슬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나. 이런 측면에서 슬런 레이저스 세대보다는 계곡을 부르는 호칭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데이애나 비가 인기가 많았던 1980년대 초반에는 부자가 아니어도 다이애나의 패션을 따라서 하는 여성의 영국 전역에 흘러넘쳤다. 슬런 레인저스는 1950년대 같은 기풍 바꿔 말하면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집하는 마지막 하위 문화라고도 한다. 슬런 레인저스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1982년 판 슬런 레인저 핸드북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다. 규칙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확인해 두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 분별력이 없는 등으로 번역이 된다. 브리짓 존스 세대. 레지의 여자친구들이 바로 브리짓 존스 세대인데 헬렌 빌딩이 쓴 베스트셀러 소설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유래한 호칭이다. 세대. 브리짓 존스 세대는 전통적인 형태의 결혼이 아니라 일하며 혼자 살아가는 길을 택한 여성들을 가리키지만 어깨뽕이 한껏 들어간 1980년대 페미니스트의 자기 효능감이나 강인함이 아니라 방황하고 주저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여성들 간의 자매애를 정시하는 가식 없는 싱글 여성상을 지향했다. 베이비 부모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인정사정 없는 싸움은 이후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탈퇴파가 승리한 후 영국에서는 베이비 부모 세대와 Y 세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투쟁이 격심해졌다. 당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브렉시트 토론 방송의 베이비 부모 세대 지식인과 밀레니얼 세대 지식인에 출연하면 마지막에 커서는 거의 쏘다시피 했다. 젊은이들이 당신들은 이미 오래 살았으니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늙은 세대는 늙은 세대대로 아니 우리가 젊어서 뭐가 진짜 영국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너희는 몰라 라면서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양쪽이 싸우는 모습은 어딘가 부모와 자식이 집안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듯이 또 보였다. 먼저 베이비 부모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를 의지가 약하고 금방 부숴버리는 눈송이처럼 취약하다고 본다. 또 참을성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기보다는 SNS에 셀카를 찍어 올리는 일에만 열중하며 자기가 얼마나 유명해질지 얼마나 높은지 위에 오를지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한다. 반대로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욕심 많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밀레니얼 세대의 미래를 완전히 부숴버리려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자기 집에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부동산을 걸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임대료는 높아지기만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집을 사기는커녕 식기를 줄여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처럼 직장에서 유리한 현금 제도를 제공하는 시절도 이제 끝이 났다. 다른 무엇보다도 베이비 부모 세대에는 이유 탈퇴파가 많다. 국내 경제 상황과 사회복지가 나빠진다면 언제든지 유럽 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다는 것만이 젊은 세대의 유일한 특권이었는데 그들이 그 기회조차 빼앗아버린 것이다. 늙은 세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우리를 죽일 세금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많다. 베이비 부모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대립을 일본에 대입해 본다면 전공투 세대와 취직 빙하기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분열에 가깝지 않나 싶다. 일본에서 반정부 투쟁의 격렬히 일어나던 1960년대 후반의 각 대학의 학생운동 조직이 연합한 전학공회의에 참여한 세대로 단카이 세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세대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때 X세대는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부모 세대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영국에서 두 세대 사이에 끼어있는 X세대의 존재는 종종 잊히고 만다.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싸우는 것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도 중간 세대가 담당하는 역할을 고민하는 지식인이 있다. 애초에 X세대는 더글러스 불랜드가 1991년 발표한 소설 X세대에서 유래한 말로 이 책의 영향도 있고 해서 허무주의적인 게으름뱅이 라고 여겼다. 사회나 정치에 관심이 없고 몹시 개인주의자며 잔치에 흥해서 깨어난 일본의 빛바랜 세대나 신인류가 이 세대에 부합할 듯하다. 하지만 X세대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결혼, 이혼, 정리, 해고, 실업, 대취업, 육아, 양육비 등등 생활을 감당하면서 땅에 발을 딛고 경험을 쌓았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등에 업은 지친 중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세대는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해당한다. 다양한 업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X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양쪽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근면하게 일할 줄도 알고 놀 줄도 안다. 이들은 인생을 제법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인터넷을 잘 모르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과 함께 자랐다. 그리고 X세대는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이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로 X세대는 그들을 멋진데 하며 존경하고 그들이 창조한 것을 계승하여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인터넷 버블 닷컴 부음이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게 큰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여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들도 X세대였다. 이 세대는 어린 시절에 펑크를 듣고 인디 음악, 그런지 테크노 등을 장르를 만들어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너무 과거 속에 살고 있어서 미래를 없애려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가 너무 무서워서 과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X세대는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 봐온 사람들이다. 전쟁에 관해서도 그렇다. 종전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이 인격 형성의 환경을 결정해버렸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X세대는 실제 전쟁을 아는 세대다. 전쟁을 아는 세대다. X세대를 키운 X세대, Z세대를 키운 X세대. X세대는 종종 주목받지 못한 세대라고 일컬어진다. 베이비 부모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끼어서 사회적인 영향이 없는 세대랄까. 존재 자체를 그다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옅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상황이 바뀌고 있다. 어느 시대건 기업은 청년층을 소비자로 설정하고 마케팅을 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가 주요 소비자 집단으로 연구되면서 그들을 키운 X세대의 중요성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2019년 7월 29일 블룸버그의 기사 리얼리티 바이트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부모를 보라에 따르면 세대 동역학센터에서 Z세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제이슨 도시는 Z세대에 관해서 그들은 단순히 밀레니얼 세대의 극단적인 버전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세대다. 그렇게 된 주요한 이유는 부모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가에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X세대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걸프, 또 챌린저 폭발 사고 등을 목격했다. 그들이 어린이였던 1970년대는 이혼이 급증한 시대이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점차 글로벌화 되어서 경쟁이 급해졌고 노동 환경도 열악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사회인으로서 살아왔다. 그런 X세대 양육을 매우 라이트 조립대학교의 커리 시밀러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X세대는 Z세대를 그들 자신처럼 자주성과 자율성이 있으며 시니컬한 사람으로 키우고 있다. 그다지 고삐를 재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준다. Z세대는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다. 조사 결과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맷집이 강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직장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려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밀레니얼 세대는 25%에 달했지만 Z세대는 15%에 그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Z세대는 X세대가 그렇듯이 그리 거칠지 않은 세대인 모양이다. 아직까지도 와일드 사이드를 서성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 그들이 키운 와일드의 부모와 싸우는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X세대와 Z세대는 조용한 체념을 품은 채 소확하게 자신을 살아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사회악인가? 영국에서 최근 화제가 된 것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책임론이라 불리는 풍조이다. 이런 흐름은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에 현저해졌다. 브렉시트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 같은 젊은이를 향해서 세운 가운데 손가락이었다. 어쩌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가장 죄 못들인 세대가 되었을까? 자기를 한껏 들은 비평의 표적이 된 그들을 두고 위대한 세대가 인종차별주의자 세대가 되었다며 비난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영국 EU 탈퇴 참전 국민투표 뒤에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극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베이비 부모가 탈퇴의 주역이었다, 이런 뜻이군요.